목기운이 없으므로 금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름이 이제 두 글자니까, 성 빼고 두 글자니까 금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하나 넣고 또 하나를 넣는데, 여기에서 지금 목기운이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금기운이 없는 거 빼놓고 화기운도 두 개나 되죠. 수기운도 두 개나 됩니다. 토기운은 세 개나 되니까 넣으면 안 되고, 목기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씨성을 가진 사람일 경우,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100명 중에 한 1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대부분이 오얀리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 오얀리자를 보시면 위에 나무 목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오얀리자는 목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내 성에 이름 세 글자 중에 성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목기운이 딱 들어갔는데 굳이 이름에 또 목기운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좋죠. 물론 한쪽에 그 사주마다 봤을 때 그 용신이 아주 확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두 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성이 이제 목기운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름 두 글자에 또 목기운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씨일 경우에는 수기운이나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기운에 해당하는 한자가 딱 들어가고, 그리고 수기운과 화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목기운 두 개 넣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것도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씨일 경우에 금에 해당하는 한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김씨는 세금자를 사용하니까 당연히 금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이씨성 가진 사람보다 더 많아요. 한 10명 중에 2명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성에 김씨 그 금기운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용신운이 그 금기운이라 그래서 이름에 또 금기운을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 세 글자에 들어가는 오행이 세 개의 오행이 들어가는데 겹쳐서 뭐 금기운만 두 개 넣는다든가 뭐 목기운이 두 개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골고루 넣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씨 성일 경우에는 금에 해당하는 한자 대신 목이나 수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분 사주를 보면 기유년, 병인월, 임자일, 정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요,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수기운이 두 개죠. 화기운이 두 개, 토기운이 두 개인데 이 목기운은 월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지에 있기 때문에 두 개씩 있는 오행에 비해서 세력이 더 크던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금기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 보면 또 40대, 50대의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 오행의 구성만 봤을 때에는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강 신약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신약한 사주라고 봐야죠. 인성운이 금기운이 하나가 있고 비거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신약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행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사주는 이름 세 글자에 오행이 겹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행이 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사주에서는 겹치게 들어가는 경우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 사주처럼 오행이 균형된 사주는 오행이 그 이름 세 글자에 오행이 겹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니까 인성운인 금기운을 꼭 넣어야겠죠. 신약함으로 인성인 금기운은 꼭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용신에 해당하니까요. 그리고 김씨일 경우에는 성에 금기운이 들어갔으니까 다른 오행을 넣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름 두 글자에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신약하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수기운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분이 지금 48세로 41세 신유대운에 있는데 앞으로 남은 대운에 수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신인 금기운하고 수기운을 하나씩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명을 할 때 단순하게 그 사주만 보고 뭐 목기운이 없냐 화기운이 없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주 전체의 구성을 보고 흘러가는 대운까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잘 푸는 사람이 장명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오행을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원오행에 제가 지난번에 발음오행을 할 때 이 발음오행은 구성 자체가 서로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자원오행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원오행이라는 것은요 생극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장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오행처럼 상생의 관계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준자가 있는데요. 준자가 옆에 어떤 한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음은 똑같아요. 이 한자의 경우 물 깊을 준자고요. 여기에 이제 삼수변이 아니라 날일자가 붙으니까 밝은 준자가 됩니다. 불화자가 붙으니까 태울 준자가 되고요. 그리고 매산자가 붙어서 높을 준자가 돼요. 그리고 흑토자가 붙으면 언덕 가파를 준자가 되고 사람인자가 붙으면 중걸 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준자라는 것은 제가 사자차는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차사자. 차라는 게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사자. 차는 금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오행으로 봤을 때 이 한자는 전부 다 금기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오행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달라지죠. 여긴 삼수변이 들어갔으니까 수기운, 그리고 날일자는 해를 나타내고 불화자도 화기운을 나타내니까 둘 다 화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이 높을 준자나 언덕 가파를 준자는 매산자하고 흑토자가 들어갔으니까 토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걸 준자는 화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원오행은 전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원오행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이 자원오행도 발음오행처럼 이름이 서로 상생하도록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장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명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값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발음이 좋은 이름을 포기한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준호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준호는 발음오행을 봤을 때 이응하고 지읒하고 히읗이 들어갔죠. 그러면 제가 아하는 뭐라 그랬죠? 토기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응하고 히읗은 토기운이에요. 그리고 차사자는 지읒은 금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생금 하면서 발음오행이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발음오행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오행으로 보면은요, 이준호라는 이름은 목기운이 들어갔고요. 이 준자가 화기운이에요. 호자는 금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는 목생화인데 이쪽에는 화극금이잖아요. 그래서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서로 상극을 하고 있지만 자원오행에서는 상생상극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원오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상당히 간단하죠. 이론이. 그러니까 성명학 이론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그 발음오행도 그렇고 지난번에 배운 발음오행도 사실 그 정리를 해보자면 아주 간단한 이론이거든요. 이 자원오행도 간단합니다. 사주를 분석을 해서 용신과 기신을 찾아서 용신에 해당하는 한자를
이름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면 한자가 이 한자가 뭐 목화토금수 중에 어떤 오행에 포함이 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원오행도 어려운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성명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